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하고 1년 넘었는데요. 그 1년 사이 무지 황당한 일을 겪어 사연을 씁니다. 저희는 신혼부부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은 대기업 다니고 전 규모는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남편이랑 연애 1년 하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 어라, 제가 모은 돈이 훨씬 더 많은 거였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거의 땡전 한 푼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3살 연상인데요. 군대 갔다 온 시간을 빼도 회사 다닌 시간 저랑 비슷했고 대기업인데 돈이 진짜 없어서 더 충격적이었죠. 성실하고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을 낭비하나 혹시 도박을 하나 유흥을 즐기나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 이런 고백을 해왔습니다. 미안해, 예진아. 솔직히 실망했지? 말이라고 해? 대기업을 몇 년을 다녔는데 모은 돈이 이것밖에 안 돼? 혹시 오빠 룸사롱 같은 데 다녀? 도박해?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사실 내 월급 우리 집 생활비로 다 들어갔어. 아버지 4년 암 투병 비용도 다 내 월급으로 썼고 동생들 학비에 용돈까지. 나 동생 둘이잖아. 그걸 혼자 다 감당했어? 모은 돈은커녕 현금 400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다고? 너무하잖아. 이거 알거지나 마찬가지인데 연애는 무슨 생각으로 했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지금 내 상황 너무 한심해. 그래서 말인데 예진아. 그러면서 자기는 절 붙잡을 자격이 없다며 혹시 좋은 조건, 좋은 집안으로 가고 싶으면 가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데 확 열불이 나더라고요. 정말 실망이네. 그렇게 자신이 없어? 과거는 과거고 우리 결혼해서 열심히 살자. 이러면 어디가 덧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땐 언제고 무슨 남자가 그러냐? 나 갈래.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무 화가 나서 1달 정도 연락을 안 했어요. 헤어지자 작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 모은 돈 1억 5천이 있었고 친정에서 제 결혼 비용으로 1억 정도 주신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예비 신랑이 모은 돈에 대출 조금 받으면 우리 결혼 무난하겠다 했는데 와장창 다 깨져버린 거였죠. 근데 그놈의 정이 뭔지 다시 만나게 됐고 재회했을 때 둘 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돈 문제는 결혼해서 극복하기로 마음먹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월급은 다 나한테 맡기는 거다? 당연하지. 나라고 마음 편하겠어? 고마워, 예진아. 1년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지 그랬어. 사실 결혼할 때 시집 식구들에게 환영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그러신가 했는데 장남 결혼이 그리 반가운 건 아니신가 보더라고요. 제가 할 말은 하는 성격이거든요. 집 구할 때부터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모은 돈이 너무 없어서 결혼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 혹시 모아두신 돈 정말 없으신지 여쭤봤죠. 그런 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은 돈 1억 이상에 부모님 지원 1억, 총 2억 5천에 대출로 시작한다고요.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시작하는 거라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에 드는 돈 아끼고 싶어요. 결혼식 소규모로 하객도 아주 적게 부르는 곳에서 할게요.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되냐? 결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그래도 예진이랑 처갓집 쪽에서 도와줘서 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혼식 남들처럼 하는 건 무리야. 너 대기업 다니는데 금방 돈 모으지. 지금 당장 돈 없는 게 무슨 대수라고. 엄마는 남들처럼 하고 싶어. 다시 생각해라. 그런데 세아가 너 코 수술했냐? 이건 지난번부터 묻고 싶었다만. 아, 코요? 아, 이거 대학교 때 교통사고 나서 수술했어요. 저 코 원래 더 높았는데요.
성형수술하고 명품백 같은 거 좋아하면 알거지 된다. 우리 영민이 월급 아껴가며 살아. 펑펑 쓰지 말고. 어머니, 얘 얼굴 하나도 안 고쳤어. 자기 월급으로 1억 5천이나 모은 애야. 그게 쉬운 줄 알아? 명품백도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하나 사주고 싶을 정도인데 엄마 사람 잘못 봤어. 이제부터 돈 관리도 다 예진이가 할 거야. 뭐야? 그게 사실이냐? 남편은 자기 집 생활비를 대고 있었고 어머님과 시누이는 딱히 하는 일이 없다고 들었어요. 시동생은 지방에서 혼자 일하며 사는데 결혼식에 얼굴만 비추고 가더라고요. 어머님은 결혼식 내내 표정이 별로셨어요. 신혼여행 다녀와 어머님 댁에 가는 날 제가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액수를 정해 말씀드리는 날이었죠.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는 100만 원으로 정하자. 계산해보니까 이만큼이 적당해. 어머니도 적응해야지. 아들 장가 갔는데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작아니까 그 정도면 되지 뭐. 아이, 솔직히 그 돈도 크다. 1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활비 얘기가 나오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너희 기어이 통장 합쳤니? 요새는 결혼해도 돈은 각자 관리한다던데 너흰 유행도 모르냐? 그건 그렇고 영민이 월급 관리는 전처럼 내가 하는 게 좋겠어. 세아가 넌 네가 번 거나 관리하고 영민이 너 전처럼 월급 통째로 엄마 줘. 그게 맞아. 뭐가 맞아요? 아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 순간 마시던 주스 뿜을 뻔했습니다. 어머님의 당당한 태도가 더 황당하더라고요. 어차피 영민이 월급에서 우리 집 생활비 나오잖니. 번거롭게 넣고 빼고 할 거 뭐 있어. 세아가 넌 내 아들 월급 건들지 마라. 얘는 우리 밥줄이야. 그건 안 되죠. 저희 결혼했고 부부가 공동으로 수입 관리하기로 했어요. 통장도 합치기로 했고요. 어머니껜 한 달에 100만 원 그렇게 드리기로 저희 합의 봤어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고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400은 줘야 먹고 쓸 게 있지. 날 뭘로 보고 꼴랑 1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거지 적서네? 안 된다. 난 100만 원 갖고는 못 살아. 400만 원, 그 밑으로 노림도 없어. 고이한 것들 같으니라고. 세상 물정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엠이 돈 없어서 남한테 밥 얻어먹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라. 400만 원은 남편 월급의 80%나 되는 돈이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그 4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계산이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한 달에 400만 원은 있어야 풍족하게 먹고 쓴다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요구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계절별로 여행도 보내줘야 하고 겨울엔 좋은 패딩도 대령하라고 하셨죠. 그게 우리 집 전통이다. 내 아들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난 시부모 모시면서 생활비 받았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야 남편 월급 통장 받았었어.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월급 받는 회사 다녔어? 그런 적 없잖아. 왜 없는 말을 지어내? 넌 조용히 못해? 세아가, 넌 돈도 많고 친정도 잘 산다면서 어쩜 그렇게 탐욕이 넘치니? 그렇게 살지 마라. 죄 받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400만 원이나 드리면서 친정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불공평하다. 우린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그건 경우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친정은 여유가 있고 노후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돈을 드리냐는 거였어요. 원칙도 상식도 없는 주장이었죠. 그쯤 되니까 화도 안 나고 이 상황이 그냥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400, 400 외치면서 펄펄 뛰시는데 소리내어 웃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어때요? 뭐?
무슨 계약서? 100만 원이 부족하다, 400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것도 생각의 차이잖아요. 이런 건 숫자를 보면서 서로를 설득하는 게 최고예요. 말 어렵게 하지 말고 본론만 말해. 가계부를 써보세요, 일단. 100만 원으로 생활비 어디 썼는지 꼼꼼히 기록해 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6개월, 1년 후에 가계부 내역 보고 저희가 총 결산 내볼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유난을 떨면서 어머니한테 가계부 한번 써보시라고 자기도 그 말 하고 싶었다고 거드는 거 있죠. 굿 아이디어. 자기 천재 아니야? 어머니, 어떠세요? 난 정말 생각도 못했네. 어머니 괜찮죠? 그래, 나도 궁금하긴 했어. 월급이 다 어디로 나갔는지. 현금 쓰셔도 영수증 꼭 챙겨주세요. 그래야 어머님이 주장하시는 생활비 4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얻죠. 어머님 연금도 충분히 나오고 집도 자가이신데 한 달에 400만 원 필요하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가계부를 쓰라고? 내가 이 나이에? 그것도 며느리한테 보여줄 가계부를? 아이고 기가 막혀. 야, 너 날 뭘로 보고 하는 소리야? 어머님 한마디로 뚜껑 열렸는지 저를 죽일 듯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런다고 기가 죽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돈 문제는 특히나 가족 간에 투명해야 하고 집 없이 신혼 시작하는 입장에서 월 400 드리는 건 무리라고요. 어머님 주장이 정말 합리적이라면 들어드릴 생각이 있지만 아니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돈 편하게 쓰고 싶다, 여유 있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면 더 안 된다고도 강조했죠. 돈 버는 사람은 하루 9시간, 10시간에서 야근까지 하면 12시간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이건 부당하지 않냐고 했어요. 저 불려시 같은 것. 어디서 저런 사나운 게 들어와서 집안을 해집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저희가 정한 액수 100만 원 통장에 넣어드릴게요. 저희 이제 막 시작인데 응원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 갈게요, 어머니. 그 길로 배웅도 못 받고 저흰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안 받겠다며 100만 원에서 단 1원도 쓰지 않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시간 끌어봤자 어머님만 손해였죠. 전 끄떡도 안 했거든요. 밤낮으로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야, 이깟 푼돈으로 어떻게 사냐? 너 CM이 무시하니? 10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어머니, 저희들 용돈 합쳐도 그거보다 적어요.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난 안 돼. 김치랑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살라는 거냐? 당장 더 보내. 어린애 때 쓰는 것도 좀 아니고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지금 저녁 먹어요. 밥 좀 먹자고요. 그게 최선이에요. 더는 안 돼요.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어가 끊었지만 문자 폭탄이 이어졌습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아들에 대한 욕부터 저에 대한 비난까지 분노의 문자를 연달아 보내셨어요. 둘 다 핸드폰 전원 꺼놓고 심각하게 핸드폰 번호 바꿀까 의논을 했죠. 남편이 최후의 문자를 보내고 잠잠해졌습니다. 이대로 더 비난 문자 자꾸 보내시면 100만 원도 못 보내드린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어머니 이기적인 거다. 남편이 긴 문자를 몇 번 보냈더니 그 이후론 문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동이 끝나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루는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으로 갈비찜이랑 반찬 몇 가지를 하셨다는 거였죠. 솔직히 놀랍고 의외였지만 어른이 먼저 사과를 하시는데 저도 호응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화해하자. 내가 맛있는 것 좀 했어. 게장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이거 냉장고에 넣거나 한번 끓여놓으면 너희 퇴근하고 밥 먹기 좋지 않겠어? 집에 들여다 놓을게.
현관 비번이 어떻게 되냐? 그냥 집 앞에 놔두세요. 요새 날씨도 선선한데 제가 데워 먹을게요.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 음식 상하면 어떡하고. 집에 들여놓는 게 낫지. 비밀번호 뭔데? 근데 하필 회의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어머님은 계속 비번 알려달라고 성화였죠. 급한 마음에 번호 알려드리고 회의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갔더니 음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어머니 중국 음식 시켜 드시고 거실에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온 집안의 중국 음식 기름 냄새 천지에 퇴근에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니, 반찬은 어디 있어요? 왔냐? 그거 경로당 어르신들 갖다 드렸어. 예? 몽땅요?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만든 반찬 내가 갖다 드렸는데. 아유, 배불러. 난 갈란다. 이거 상 좀 네가 치워라. 나 간다. 어머니는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가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경로당 얘기도 뻥이었습니다. 게다가 냉장고에 있던 고기랑 김치, 친정엄마가 해준 밑반찬도 언제 챙겼는지 없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집 앞에 오셔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바뀐 비밀번호 알려줄 때까지 집에 안 간다고 영상통화하고 문자하고 현관엔 이상한 것까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대자보 아시죠? 결혼하자마자 홀시어머니 구박하고 돈도 안 주는 며느리가 사는 집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였어요. 한 번은 집주인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세대 그렇게 안 봤는데 젊은 사람이 아주 너무 이기적이네. 왜 그러시는데요?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매일 와서 일해. 청소 아줌마도 막 화내잖아. 웬만하면 집 비밀번호 알려드려. 자꾸 복도에서 뭘 시켜 드시는데 냄새에 쓰레기에 골치 아파 죽겠어. 죄송합니다. 오늘도 또 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빌라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시어머니를 왜 집에 못 들어가게 해? 보는 내가 다 속이 상하네. 결국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셨고 제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했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제 물건, 옷장 속의 옷까지 어머님은 손을 대셨더라고요. 참을 수 없어 한 번은 제가 못 가시게 붙잡았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니? 뭘 그만해?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내 아들 집인데 뭔 사생활 침해? 이 집에 사생활이 어디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난 매일 올 거야. 여기도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제 물건에 왜 손을 대세요, 자꾸. 제 겨울 코트랑 패딩 가져오세요. 원피스랑 구두도요. 누가 가져갔다고 누명을 씌워? 못된 것. 나 매일 올 거야. 내 소원 들어줄 때까지. 그럼 내 아들 통장 내놔. 월급 통째로 다 내놔. 그때 남편이 들어와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엄마, 또 오셨어요? 왜 이래요, 진짜. 영민아,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네 마누라가 날 도둑으로 몬다. 세상 천지에 시애미를 도둑 누명 씌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당신 어머니 데리고 나가. 나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겠어.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살아. 왜 이렇게 며느리를 괴롭혀? 또 얘한테 이상한 소리 하셨어? 징글징글하다 진짜. 빨리 나와요. 나도 피곤해. 아이고, 영민 아빠. 내가 이런 천대를 받고 산다우. 애들이 날 이렇게 구박하는데 살아서는 뭐 할 거야. 도둑 누명까지 쓰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자기야, 쉬고 있어. 진짜 미안해. 엄마, 얼른 나오시라니까. 며칠 후 전 어머님 핸드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그 동영상은 우리 집 홈 CCTV 영상이었어요. 어머님이 제 냉장고, 옷장, 화장대의 물건을 어머님 가방에 넣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 저한테 내가 뭘 잘못했냐? 다 네가 원인을 제공했다. 억지만 부리셨죠.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순 없고요. 제 물건 다 제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네가 뭘 어쩔 건데? 네 거 다 팔아서 내가 돈으로 썼어. 중고장터 알지? 거기 올리니까 금방금방 나가더라. 넌 물건도 죄다 비싸고 좋은 거 쓰면서 시애미는 거지꼴로 살라는 거냐? 못된 것. 할 수 없네요. 그거 다 합치면 몇백은 되는 건데 이번 달 다음 달 아니 석 달치 생활비는 못 드리게 됐어요. 제 귀중품 다 처분하셨으니까 그걸로 사실 수 있겠죠? 이걸로 어머님 전쟁은 끝내시죠. 저도 피곤해요. 야! 네가 뭔데 내 생활비를 안 줘? 야! 저한테 자꾸 야라고 하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예의 있게 못해요. 저 아무 죄도 없는데 앞으로 저 어머님 그냥 아줌마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그러니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럼 끊습니다. 또 오시면 이사해버릴 거예요. 생활비 영원히 끊고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1차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1차전이라고 한 이유는 뒤에 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고 일로 남편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쫓아낸 날도 집까지 가서 한바탕 했나 보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좀 살자고 막 퍼부었대요. 결혼하고 남편은 저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며 자기가 바보같이 산 대가를 제가 같이 치르는 것 같아 면목 없다고 했거든요. 대기업 업무 강도 정말 센데 집안일도 남편 스스로 찾아하고 늘 저보고 쉬어라, 편하게 있어라, 배려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든든한 집안 배경이나 시부모님 성품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요. 어떤 부부보다 사이좋게 살고 싶었고 그걸 남편이 잘 이해하고 배려해줘서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 된 게 시집 식구들은 남편 빼고 멀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2차전은 시누이와 시작됐어요. 시집을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아무튼 시댁엔 30대인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려 31살인데 직장생활 경험 없고 놀고 먹는 애였어요. 전문대 나온 이후 줄곧 남편한테 용돈 받고 늘 뭔가를 준비만 해왔대요. 자격증 딴다고 준비, 취업하려면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준비,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면 체력 있어야 한다고 헬스클럽 끊어달라고 조르고요. 사지 60 멀쩡한데 한마디로 백수로 사는 시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시누이를 재벌가에 시집 보내려고 하셨대요. 듣자마자 저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성인이면 성인답게 말투부터 고치라고 해. 애처럼 말하는 버릇은 왜 안 고치고 호황된 망상에 빠져있대? 엄마가 어려서부터 우리 공주 오냐 오냐 키워서 그래. 연락 오면 씹어. 돈 달라는 소리 할 게 뻔해. 시누이는 예의도 상식도 없이 때만 쓰는 어린애 같았어요. 한 번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 라면을 끓여달래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더니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쪽쪽 빨면서 남편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오빠, 나 학원비 좀 주라, 응? 용돈도 다 떨어졌단 말이야. 돈 좀 주라. 학원비? 또 무슨 학원이야?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냐? 돈 없어. 제발 취직 좀 해라. 알바라도 해. 나 헬스하다가 손목 다쳐서 커피 배우던 거 다 못 배웠잖아. 근데 그거 다시 하려고. 나 커피 바리스타 학원 다닐래. 학원비 좀 주라. 점심값도 같이 넉넉하게 좀 줘. 오빠 돈 잘 벌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아유, 빨리 집에 나가.
필요하면 네가 벌었어. 네가 애냐?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갑자기 남편 팔에 매달리면서 아양을 부리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좀 우스웠죠. 아가씨, 창피하지도 않아요? 나이가 몇인데 오빠 팔에 매달려요. 어울리지도 않게. 오빠 돈 뺏어갈까봐 그래? 엄마가 그랬어. 언니 욕심꾸러기라고. 우리 오빠 돈 내놔. 왜 언니가 다 가져?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학생이면 또 모를까. 아가씨 나이 31살이에요. 누구한테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거 솔직히 좀 쪽팔리지 않아요? 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30이면 뭐 어때? 나 아직 애기야. 오빠, 응? 학원비 좀 줘, 어? 새언니 진짜 재수없다. 잘난 척 오지네. 난 몸이 약해서 회사 생활 못해.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카페 차릴 거라고. 앞뒤 안 맞는 말에 귀여운 척 방방 뛰는 꼴이 참 볼만하더라고요. 아가씨,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 몸 약해서 회사 생활도 못한다면서 카페를 차려요? 나이 30 넘도록 백수로 사는 게 자랑이에요? 저희 어머님한테 생활비 드리니까 어머님께 요구하시고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보기 흉해요, 솔직히. 그랬더니 시누이 먹던 아이스크림 내던지고 주저앉아 우는 거 있죠. 너무 깜짝 놀란 게 시어머니랑 반응이 똑같은 거였어요. 돈 달라고 떼쓰다가 안 되니까 우는 버릇. 집안 내력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새언니 완전 재수없어. 오빠 장가 잘못 갔다. 나 더한 말도 할 수 있어. 욕해줘? 너 우리 엄마한테도 못되게 굴었다며? 싸가지 없는 여자야. 전 남편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나가 있으라고요. 저 남동생 둘 있는 집 장녀고 이런 버릇없고 개념 없는 행동은 절대 못 넘어가거든요. 아우, 왜 갑자기 속이 답답하지? 밖에서 콜라라도 사와야겠다. 그렇게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갔고 집에 시누이와 저 둘만 남았어요. 전 이참에 단단히 버릇을 들여야겠다 생각하고 팔짱을 척 끼고 시누이 앞에 섰죠. 야, 쇼 그만해. 눈물 나오지도 않는 거 티슈는 아깝게 왜 뽑니? 뭐? 내가 재수 없어? 욕해준다고? 어디 해봐. 네가 무서워서 내가 참는 것 같니? 싸가지는 네가 없지 어디서 막말을 해? 전 시누이를 벽으로 몰아붙였어요. 제가 또 화가 나면 표정이 장난 아니게 사나워지거든요. 왜 그래? 나 오빠 동생이야. 나한테 반말하지 마 너. 엄마한테 이른다. 일러.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 까불어라. 오빠 봐서 대접해줬더니 뭐라고? 진짜 싸가지 없는 게 뭔지 보여줄까? 전 눈에 힘을 팍 주고 시누이를 노려보다가 시누이 핸드백을 빼서 거꾸로 들고 털었습니다. 소지품이 다 바닥에 쏟아졌어요. 전 시누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화장품을 잘근잘근 밟아줬습니다. 콤팩트 깨지고 립스틱 날아가고 난리였죠. 지갑에 있는 돈은 다 꺼내서 허공에 날리고요. 이 화장품도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닌가? 이건 내 건데 언제 또 훔쳤대? 이 돈도 오빠 월급에서 나온 거고. 야, 오빠 등골 좀 그만 빼먹어. 능력 없으면 가만히 입 닫고 살던가. 어디 와서 또 돈 타령이야? 여기가 은행이야? 오빠가 현금 지급기냐고. 왜 이래? 아까운 내 화장품. 저게 다 얼만데. 전 박살난 화장품을 주워서 시누이 손에 쥐어줬어요. 산산조각 부서진 분가루를 시누이 얼굴에 발라줬죠. 앞으로 이런 건 네가 벌어서 직접 싸. 어리면 귀엽기라도 하지. 너 되게 꼴불견인 거 알아? 너 이제 가. 안 나가? 5살 때까지 나가라. 안 나가면 나 눈 돌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 미쳤어. 너 미쳤지? 그만해. 나갈게.
나간다고! 시누이는 막 울면서 엉금엉금 기어 나가더라고요. 친동생 같았으면 등짝을 500대는 때려줬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음료수를 사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저 한 번, 남편 한 번 번갈아 보더니 그대로 주랭랑을 쳤어요. 저는 그 뒤통수에 대고 좋은 말로 배웅을 해줬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거 약속 꼭 지키라고, 앞으로는 오빠한테 용돈 달라고 말하지 않기로 한 것도 잊지 말라고 하고는 현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원비가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해외여행 간다니까 자기도 가고 싶어서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왔었어요. 자기 딸 울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정 기억 안 난다고 시누이가 꿈꾼 것 같다고 박박 우겼습니다. 억지 부리는 사람한텐 억지가 최고 아닐까요? 어머, 제가 언제요? 제가 어떻게 시누이한테 반말을 해요? 아가씨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말을 지어냈나 보네요. 그런 적이 없다 이거냐? 당연하죠. 아르바이트 해보시라 돈을 벌어봐라. 점잖게 충고한 것밖에 없는데. 아가씨 그게 억울했나 봐요. 저희 빠듯하게 사는 거 아시죠? 아가씨 용돈까지 드리면 영민 씨랑 저 점심도 못 사 먹어요. 굶고 일할 순 없지 않겠어요? 그 후에도 정신 못 차린 시누이는 여행 유튜버를 한다며 노트북이랑 카메라, 장비를 사달라고 남편한테 몰래 연락을 했었대요. 기가 막혀서. 한 번 또 제가 나를 잡았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시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언니 외출하고 없으니 집에 오라고 했더니 시누이 득달같이 왔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도망 나가려고 하길래 붙잡아 앉혔어요. 전 시누이를 노트북 앞에 앉혀놓고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밥통이 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였어요. 아예 할 의지가 없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도 못 배우면서 무슨 유튜버를 한다고 난리예요? 언니 무서워서 그러잖아. 지난번처럼 나한테 욕할까 봐. 안 그럴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요. 잘하면 노트북 빌려준다니까. 유튜브 하려면 동영상 편집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하기 싫어. 내가 왜 해야 돼? 이것도 편집자 구해서 하면 돼. 돈 주면 다 한다고. 어이가 없네. 이보세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땅 파서 나와? 속이 빤히 보이네. 그것도 핑계지? 그냥 해외여행 가서 놀려고 수작 부린 거지? 야, 너 이렇게 못돼 처먹은 거 우리 오빠도 알고 있냐? 우리 오빠 완전히 속았어. 속아서 결혼했어. 내가 이 집 종이냐? 노비야? 네가 반말하는데 왜 난 못해? 나이도 어린 게 개념도 없고 머리는 밥통이고. 아우 진짜. 가라 가. 집에 가. 다 잃을 거야. 엄마한테. 아.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를 호출했습니다. 시누이가 영악하게 집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했나 보더라고요. 당황은 했지만 죄송하다고 사과는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누이한테 반말하고 밥통이라고 했다는 걸로 가정교육 운운하시더라고요. 열받았지만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기에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아가씨 하는 행동 보면요, 어머니. 가정교육은 서로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30 넘은 여자가 여기저기 돈 달라고 구걸하며 사는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잘못 삐끗하면 꽃뱀 되기 십상이라고요. 꽃뱀? 너 꽃뱀이라고 했냐? 너 미쳤어? 너야말로 머리에 꽃 달았어? 너 우리 영민이 어떻게 꼬셨냐? 얼굴도 사납게 생겨서 관상이 별로다 싶더니 이거 봐. 아주 성질이 더럽네 얘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런 소동 저도 피곤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100만 원 이외에 그 어떤 돈도 저희한테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명절이나 기타 경조사 때 돈 더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요.
저 독한 것, 독해 빠진 불려시 같은 것! 욕 따위는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문제는 굴빈 시누이, 일해서 돈 벌거나 아껴서 살 생각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식구들 요구를 지나치게 들어준 것 아니냐, 이거 큰 문제다 했더니 후회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정신 못 차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상식적인 선에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내가 등신이었지. 괴로워하는 남편과 다짐했어요. 이보다 더한 일 생기면 그땐 최후의 수단을 쓰자고요. 둘이 열심히 돈 벌면 뭐하나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순 없잖아요. 자식이라도 하나 낳고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 부부 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으로 익명의 편지가 왔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누가 손으로 쓴 편지였는데 남편이 중학교 때 왕따 가해자였다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죽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저에게 남편의 실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인 김영민의 실체를 모릅니다. 앞에선 착하고 성실한 척하지만 그의 과거는 추악하고 잔인합니다. 나는 김영민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갔지만 적응을 못해 또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난 무직 백수입니다.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들지 못해요. 당신 남편 김영민은 날 잔인하게 때리고 친구들 앞에서 비웃고 모욕을 줬어요. 악행을 감춘 남자와 평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난 평생 김영민을 저주하며 살 것입니다. 남편이 왕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니 전 큰 충격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고민하던 전 퇴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학교 때 친구 괴롭힌 적 있냐고요. 있다면 고백해달라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남편의 얼굴만 봤던 것 같아요. 아니지? 그런 일 없었지?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사실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심한 왕따를 당했습니다. 반에 악질적인 애가 하나 있었고 걔의 주도로 모함을 당해 시작된 따돌림이었어요. 그 1년은 정말 지옥 같았고 성격이 대범한 저도 참 힘들게 견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주동자가 전학을 갔고 천만다행으로 상황은 나아졌지만 전 왕따 따돌림이라는 단어에는 이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일의 가해자라는 걸 저는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 반응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실이야. 중학교 때 그런 적 있어. 뭐? 사실이라고? 당신이 왕따 가해자였단 말이야? 따돌림도 폭력이야. 근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전 그 길로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크게 실망해 남편 얼굴도 떠올리기 싫었습니다. 시집 식구들 비상식적인 행동도 참아 넘겼지만 이건 제가 견딜 수 없더라고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과거 왕따 가해자였다니요. 동급생을 때리고 모욕을 줬다니. 당한 사람은 생명을 끊고 싶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나한테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니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이 너무 심해 새벽까지 강물 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도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전 솔직히 남편이 뼛속까지 못된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이 결혼 유지할 자신이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인성이 쓰레기라는 걸 알고도 어떻게 같이 사나요? 지옥 같던 일주일이 지나고 저녁 때였어요. 남편과 함께 있기 싫어 공원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기 지하철역 앞인데 잠깐 올래? 왜? 나한테 무슨 변명을 하려고? 누굴 좀 같이 만나자. 그 사람이 널 꼭 보고 싶대. 누구? 설마 우리 부모님 불렀어? 부모님도 아시게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꼭 와줘.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나간 자리에는 남편 그리고 저도 아는 남편의 절친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친한 친구를 불러 변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정말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편 얼굴에 물을 뿌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친한 친구 절 붙잡고 이러는 거였어요. 제가 그 당사자예요. 왕따 당한 당사자. 영민이한테 따돌림 당한 사람 저라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무슨 소리예요? 그 편지를 지훈 씨가 보냈다고요? 아닌데. 트라우마로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정신과 드나든 사람이 지훈 씨라고요? 편지를 쓰다니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얘 완전 악필이라 편지 같은 거 절대 안 써. 당신 편지 받았어? 누구한테? 보여줘봐. 회사에 두고 왔지. 근데 분명 악필은 아니었어. 손으로 쓰긴 했는데 또박또박 가지런한 글씨체였고 엄청 힘들게 산다고 적혀 있었다고. 저 포함 거기 모인 셋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실마리는 하나하나 풀렸습니다. 지훈 씨의 얘기는 이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남편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지만 그건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중엔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중학교 졸업 전에 다 풀었고 두 사람은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같은 고등학교를 갔고 대학도 같은 지역에서 다녀 지금까지 제일 가까운 친구라는 얘기였어요. 내가 사춘기이기도 했고 당시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어. 지훈이가 전학을 왔는데 밖에서 다른 애들 돈을 빼앗고 선생님들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얘를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했지. 치기 어린 짓이었고 지훈이한테 잘못 많이 했어. 난 다 잊어버렸는데 얘가 이래요, 예진 씨.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빌었는데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요. 동급생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오해한 거라고 지훈이한테 잘못한 거 용서 빌자고 영민이가 설득하고 다녔어요. 전 처음엔 두 사람이 짜고 일어나 의심을 했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전 몇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 지훈 씨 말고 이 사람이 괴롭힌 사람은 더 없는 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없어요. 그건 다른 동창들한테 확인해봐도 알 수 있어요. 궁금하면 동창회화 할 때 나와서 물어보세요. 다들 난리 날걸요. 영민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누가 그런 편지를 보냈지? 참 이상하네요. 남편은 저한테 오해가 풀렸냐면서 슬프게 묻더라고요. 지난날 동안 너무 힘들었다면서 회사 일도 간신히 했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옆에서 지훈 씨가 웃으면서 남편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그 녀석 그때 그 일 두고두고 후회하는데 그걸 잘 아는 누가 일부러 보낸 것 같은데요. 괴롭히려고.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이상하네 진짜. 이런 일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날 우리 부부와 지훈 씨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훈 씨는 자기가 글씨를 얼마나 못 쓰는지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주니 너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나 다른 문제로 사람과 원한 살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우리 부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도 찜찜한 기분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생활비 투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어머님 때문에 제 물건 없어진 이후 2달 정도 생활비를 적게 드리고 있었어요. 말로는 안 드린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 빼고 50만 원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김장철이 왔는데 어머님 호출이 왔습니다. 예,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돈으로 내가 김장거리 준비를 좀 했다. 고춧가루에 배추, 젓갈에 뭐에 돈이 억수로 들어갔으니까 꼭 와서 돕고 김치 가져가라. 재료 얼마나 사셨어요? 김치 많이 필요 없는데요. 친정에서 주시는 것도 있고요. 몰라. 암튼 난 샀고 생활비에서 뺐었으니까 이번 달 돈 더 줘야 돼. 너 분명히 기억해라. 그건 그렇고 손 모자라니까 토요일에 김치통 들고 꼭 와. 실은 전주에 어머님 생신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먹으면 돈인데 며느리 너 돈 쓰는 거 싫지 않냐? 누가 푹 끓여준 미역국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미역국 끓이고 불고기 볶아서 생신상 차려드렸어요. 착해서 한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집안 조용할 것 같고 남편 보기도 떳떳할 것 같아서 해드린 거였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저 아니면 미역국 끓여줄 사람도 없어요. 시누이가 하겠나요? 연락 없이 사는 시동생이 올라와 하겠나요? 그날도 반찬이 이게 뭐야 투덜투덜 하시는 거 남편이 돈봉투 드리는 걸로 끝내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예고도 없이 김장거리 엄청 샀다고 절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직장 다니면 일주일에 5일 파김치 되게 일하고 주말에 겨우 한숨 돌리는데 주말마다 너무한다 싶었죠. 그 상황에서도 저 본전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장한다고 어머님 대놓고 돈 요구하시는데 저도 바리바리 싸울 생각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 그런 생배추로 김장하는 집 처음 봤어요. 보통 절인 배추로 하지 않나요? 일부러 저 보란 듯이 빳빳한 배추들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설마 이걸로 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절인 배추 아니잖아. 언제 절여서 언제 해? 며느리 드린 기념으로나 살아생전 제일 맛있는 김치 담글 거다. 새아가 너 몸빼 바지로 갈아입고 와. 청바지 뻣뻣해서 일이나 되겠냐? 어서 배추부터 절여.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됐고 시누이 고소하다는 듯이 거실에서 과자 먹으면서 저한테 메롱하더라고요. 전 피식 웃으면서 방에 들어가 몸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부 힘들게 번 돈으로 저 배추 사셨으니 야무지게 김장 담가 집에 가져가고 친정에도 한 통 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육을 삶고 속을 만드신다며 거실에 계셨고 저랑 남편만 배추를 가르고 절였습니다. 우리 둘 다 이런 일이 처음인데 꼭 무슨 전장에 나간 군인처럼 묵묵히 일을 했죠. 남편은 제가 말을 안 하고 표정이 안 좋으니까 더 일을 빨리 마치고 싶었나 봐요. 아! 왜 그래? 어떡해, 피 좀 봐. 그러게 살살하지. 왜 그렇게 서둘러? 아이, 빨리 해치우려고 했지. 괜찮아. 밴드 붙이고 하면 돼. 하지만 피가 철철 흘렀고 남편 손가락 아무래도 꿰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 가고 버틴다는 남편 병원으로 보내고 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다 갈라서 절였어요. 거기까지만 했는데 머리가 핑 돌고 허리가 부러질 것처럼 뻐근하더라고요. 그때쯤 시어머니 나와서 배추를 꾹꾹 눌러보셨습니다. 배추는 제대로 절였겠지? 맛없으면 이거 큰일 난다. 맛있을 거예요. 영민 씨가 손까지 베어가면서 절인 거니. 영민이 오면 방에서 쉬라고 해라. 네가 다 해. 손 다치네 일 시킬래? 부엌에 밥 있다. 네가 차려 먹어.
다친 사람 일 시킬 생각 저도 없었습니다. 혼자 하려면 조금 쉬어야겠다 싶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배추 절여지는 동안 밥이라도 먹을까 했는데 부엌도 엉망진창 밥솥에 밥만 있다 뿐이지 수육도 생고기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차려 먹으려면 또 한 세월 걸리겠더라고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하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드라마 켜놓은 거 그대로 두고 남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부엌에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무채를 썬다 쑥갓이랑 파를 다듬는다면서 두 사람이 거실에 자리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베개에 머리 대자마자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한 10분 잤을까요? 단잠 들었다가 뱃속 꼬르륵 소리에 깨서 나가려는데 밖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숨죽여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이거사. 쟤 들어. 주방에서 밥 먹고 있잖아. 드라마 보면서. 세상 똑똑한 척 다 하더니 홀딱 속아 넘어간 것 봐. 웃겨 죽겠어 진짜. 분명 저를 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전 아예 문에 귀를 대고 앉았어요. 그리고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제 욕이었고 더 놀라운 건 또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시댁에 돈도 안 쓰고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도대체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 쟤 너무 뻔뻔해. 지가 오빠 돈 다 움켜쥐고 우리한테 유세 부리잖아. 쥐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생활비 줄 때마다 눈치 주고. 정말 못 참겠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혼시키자고. 정말 이혼밖엔 답이 없어. 쟤가 나가 떨어져야 할 텐데 하루라도 빨리 쟤네가 이혼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이게 꿈인가 뭔가 전 제 볼을 꼬집어 봤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현실이 맞더라고요. 전 더 문에 달라붙었습니다. 시누이 30 넘고도 어린애처럼 말하는 건 제 남편 앞에서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선 또박또박 어찌나 말도 잘하는지 귀에 쏙쏙 들어와 박혔습니다. 오빠, 결국엔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 우리가 쟤 쥐고 흔들면 돼. 지난번에 내가 편지도 보냈잖아. 익명으로. 오빠한테 정 떨어지게 하려고. 쟤도 지금 속이 말이 아닐걸? 우리 딸 어쩜 이렇게 똑똑할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할까? 쟤 어떻게 부려먹을까? 이따가 배추 절인 거 다 뒤엎을까? 엉망으로 했다고. 맞아 엄마. 그러면 되겠다. 이런 것도 못하냐고 배추 다 뒤집어 엎어버려. 지금 김장이 대수야? 쟤 질려서 나가 떨어지면 오빠 돈 다 우리 거 되는데. 예, 근데 영민이가 또 장가 들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바보같이 멍청한 애로 짝지어주면 되잖아. 오빠 버림받고 정신없을 때. 새 며느리 노비처럼 부려먹고 우린 오빠 돈으로 평생 놀고 먹고. 생각만 해도 짜릿해. 와, 사람이 저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요? 억울하고 분한 건 당연하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생각해서 도리 지켜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순간 벼락같이 깨달았습니다. 전 천천히 일어나 심호흡부터 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와, 이건 뭐 상상 초월이네요. 잘 들었어요, 아주. 어머니랑 아가씨 계획 죽이는데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 놀라 자빠지며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언니가 왜 여기서 나와? 부엌에서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 다음은요? 남편이랑 저 이혼시켜서 저 쫓아내고 영민 씨 평생 돈 벌어오는 기계로 부려먹다가 그 다음은 뭐예요? 영민 씨 아프거나 해서 돈 못 벌면 아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가? 오해다, 오해야. 다른 집 얘기야. 그렇지? 퍽도 오해겠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데, 영민 씨가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더는 안 참아. 못 참아.
전 거실에 있던 무화파, 쑥갓 같은 것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누가 김장을 담글 것이며 담근다 한들 누가 그걸 맛있게 먹을까요? 씩씩거리며 전 맨발로 마당으로 나갔어요. 거기엔 남편이 손을 베어가며 또 제가 허리 아픈 걸 참으며 절인 배추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화딱지가 나서 그것도 다 들어서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야, 너 미쳤냐? 죄 없는 배추를 왜 패대기를 쳐? 그래요, 나 미쳤어요. 여기 더 있다가는 진짜 뺑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아들이 뭔 죄야. 영민 씨, 이 집에 하느라 했어요. 대기업 5년을 넘게 다녔는데 통장에 400이 전부였어.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해. 아들 그만큼 등골 빼먹었으면 됐지. 뭐요? 이혼을 시키고 아들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자고? 재혼 원하면 일부러 바보 같은 며느리 얻어주자고? 당신들 사람 아니야. 이런 김치 먹을 자격도 없다고요. 전 어디서 괴력이 솟았는지 다라이채 절인 배추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으로 들어 바닥에 패대기를 쳤어요.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너무 열받고 화가 나서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데도 놀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달려들어 제 손을 잡더니 아예 못 움직이게 상체를 막 밀면서 누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줍더니 그걸로 제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망한 것,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돈을 제대로 줬어 봐. 우리가 이래? 넌 며느리 자격도 없어. 배추 싸대기나 맞아라. 엄마, 더 때려. 아주 이참에 버릇을 고쳐줘. 젖은 배추가 뺨에 착착 감기면서 어찌나 아프던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어서 발버둥이라도 쳐서 벗어나려던 그때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면서 남편이 악을 썼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자기야. 남편은 당장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떼어 밀쳤어요. 그 바람에 두 사람 모두 땅바닥에 있는 배추 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여보. 우리 당장 가자. 나 여기 있기 싫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우리 하는 얘기 못 들었을 줄 알고 또 저를 모함하더라고요. 이 꼴을 봐라. 이 난장판을 보라고. 내가 시어미로서 바른 말 한마디 했더니 이 아까운 배추를 제가 다 일어났다. 영민아, 쟤한테 속지 마라. 당한 건 우리야. 제발 쟤한테 속지 마. 아, 아파. 오빠, 제가 나 때려서 여기 긁힌 거 봐. 우린 잘못한 거 없어.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왜 다들 예진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동시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있는 힘껏 뿌리쳤어요. 그리고 온 동네가 떠나가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더는 못 참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밖에서 다 들었어. 우리 이혼시키고 내 등골 다 빨아먹을 생각이었어? 난 뭐야? 난 이 집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난 장가들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거냐고! 오해다, 오해야. 다른 집 얘기를 얘가 듣고 오해한 거야. 영민아, 그러지 마라. 엄마한테 왜 그러니? 어머니도 동생이고 이제 끝이야. 이제 어머니는 아들 없고 아영이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 이까짓 게 뭔데 이걸로 애 뺨을 때려. 김장이 다 뭐야? 배추가 다 뭐냐고? 남편은 절여진 배추를 다 꺼내 마당에 쏟아부었어요. 그래도 분을 못 이기겠는지 배추 몇 개를 시누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인성 쓰레기야. 네가 한 지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편지 네가 보냈지? 이 싸가지 없는 인간아. 시누이는 깜짝 놀라더니 무릎 꿇고 남편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오빠 미안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돌았나 봐. 돈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잘못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짓 할 인간은 너밖에 없더라. 너 이제부터 일해. 내가 너한테 준 용돈 학원비 일해서 갚아. 다 토해내라고. 영민아, 왜 이러냐. 진정해라. 무서워 죽겠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둘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고 전 이 난리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눈은 새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흥분해 있었죠. 아까 배추 가르다 베인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 더 있다간 이 사람 병날 것 같았어요. 전 집에 가자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이러는 거 소용없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할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부로 이곳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나와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 마음만 먹으면 가족 상대로도 소송 걸 수 있어. 각오들 하라고요. 아들아, 영민아,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잘할게. 오빠, 나 한 번만 믿어줘. 잘못했어. 제발, 오빠 없으면 우리 죽어. 안 죽어. 어머니, 제가 누굴 믿어요, 이 판국에. 아무도 안 믿어. 예진아, 가자. 시어머니는 급기야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시누이가 잡고요. 남편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해놓고 한다는 소리는 우릴 더 열받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억울한 듯 소리를 질렀어요. 이럴 순 없다. 난 아들 없이 못 살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장남이 이러면 안 되지. 오빠,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나요. 이제부터는 남이야. 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더 할 말 없습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아들 이혼시키고 내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했던 계획 다 틀어져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예진아, 차 시동 걸어. 가자. 오빠, 그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너지.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부부 건드리지 마. 이 형편없는 인간아. 이제 완전히 끝이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운전대 잡았고 골목을 빠져나오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고 저도 묵묵히 차를 몰았습니다. 이후 사과의 문자와 편지 그리고 연락이 빗발쳤어요. 남편은 절대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좀 진정하자 남편이 묻더라고요. 방에서 들은 얘기 뭐였냐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얘기해달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말해줬습니다. 그 후 더 마음이 확고해진 눈치더라고요. 얼마 있다 우리는 친정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고 남편과 전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회사까지 찾아오면 사생 결단 낸다고 해서 그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 볼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속이 시원하고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일 생각하면 열통 터진다면서 부부가 같이 재테크 공부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1년간의 악몽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남편은 승진도 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부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